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이 편지에 있어서 참 슬픈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제 친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국으로 떠나요. 그래서 이제 PD 없이 제가 다음 주부터는 1인 제작을 저 카메라를 걸어놓고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잘 녹음이 되고 있나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중국 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박병주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금요일날 북경 가서요 3주 동안 자가격리 해야 된대요. 추석 연휴를 혼자서 중국 호텔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콜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초콜릿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사회활동을 하고 우리의 어떤 문화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이런 문화들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 안에 생태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소비자로서 모른 척하고 그것은 내 문제는 아니다, 초콜릿을 내가 만들었냐, 아동 착취를 내가 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스위스에 있는 초콜릿 공장이 아니죠. 스위스에서 실험실에서 이 코코아라고 하는 것을 인공 배양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코코아가 뭐냐면 한 길쭉한 수박만하게 생긴 열매인데, 요것을 마체테라고 하는 그 정글 칼 있잖아요. 그걸로 탁탁탁탁 쳐가지고 껍질을 까면 중간에 하얀 점액질로 쌓여져 있는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 벗겨내고 말리면 굉장히 큰 아몬드, 한 엄지손가락 반만한 아몬드 같은 것들이 이제 까만 형태의 아몬드, 그게 코코아죠. 그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코아를 가지고 초콜릿을 만들어 왔는데, 얘네들이 왜 갑자기 코코아를 인공 배양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함의 출발인데, 좋다. 이제 이 인공 배양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요. 자, 이제부터는 열대지방에는 코코아를 우리가 배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동 중에 탄소도 줄일 수 있고 살충제도 안 뿌려도 되고 거기에 아동 착취도 없어질 것이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우리가 초콜릿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의 출발점은 코코아 국제 가격이 인상되고 하락하고 하는 것이 불편해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초콜릿 산업의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농부가 이 코코아는 아주 좁은 지역에서만 자라요. 적도 지방의 아주 더운 어떤 특정한 온도대에서만 자라게 되는데, 여기 쭉 쌓여 있는 게 저기 이렇게 큰 수박같이 생긴 코코아 열매를, 이게 마체테라고 하는 정글 칼이에요. 이걸 탁탁탁탁 부시면 여기 보시면 약간 큰 개구리알처럼 보이는 이런 게 나와요. 요 안에 이제 엄지손가락만한 굉장히 큰 아몬드 형태의 코코아가 들어있는데, 이게 초콜릿이 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많은 공정이 필요해요. 농부가 이렇게 칼로 정글에 들어가서 베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져오죠. 요거를 이제 말려서 요걸 어딘가에 숙성을 시켜요. 우리가 이제 그 청국장을 담듯이 바나나 껍질에 이걸 싸가지고 켜켜이 싸서 이게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그 코코아의 향과 이런 것들이 이제 풍미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요거를 가져가서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게 다 코코아예요. 이걸 다 말려, 이렇게 햇빛에다가. 이거는 굉장히 크게 코코아 농사를 하는 곳의 풍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곳의 풍경은 우리 집 앞에 왜 고추 말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냥 1명, 2명 농부들이 가서 코코아를 가져오면
자기 집 앞에 고추처럼 이렇게 말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간 상인이 싹 모읍니다. 뭐 한 포대에 얼마 뭐 이렇게 주고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포대에 모아진 것들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대한 중간 상인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재배가 된 코코아가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이윤이 배분이 됐냐면, 코트디부아르, 이거는 프랑스식 이름이고요. 영어식 이름으로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부 지역, 바다의 면에 있는 북서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인데, 코트디부아르나 가나 지역에서 이 코코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코트디부아르나 가나에 있는 농민들이 받는 금액이 얼마냐? 평균이 0.34불 하루에. 1년에 200불이 안 돼요. 가나가 0.45불. 1년에 200불이 안 되니까 1년에 200불이면 박 신부님 얼마죠? 23만 원? 한 달이 아니고요. 1년에 23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아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칼로. 그걸 따야 되고요. 벗겨서 자기 집까지 한 15kg, 20kg를 또 꼬마애들이 메고 갑니다. 머리에 지고 이고 가서 그걸 다 바나나 껍질로 한 5일에서 며칠 정도를 숙성을 시키고 다 펴서 말리고 다시 자루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는데, 그들이 받는 임금이 이 정도 가격이에요. 초콜릿이라고 하는 제품 가격 중에서 원재료 가격이, 농가로 돌아가는 가격이 판매가의 5% 미만이에요. 이게 이윤 배분의 실체고요. 여기 아동 노동 착취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데, 살충제 뿌려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날카로운 칼로 이거를 다 처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쓱 하면은 팔이 잘릴 수도 있는 엄청난 칼이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먼 거리 애들이 머리에 지고 이고 막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조가 되는데, 초콜릿을 만드는 기업에게 이 현장, 농업의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겨서 이들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넘어가 보면,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상한 책에서는 전체적으로 숲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일부는 참 우습지만 맞는 말이에요. 부유한 나라들의 숲은 늘어나고 있어요.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나라도 굉장히 자기 숲을 아끼죠. 나무를 벌목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나무가 잘 자라 잘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벌목을 하고 있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부유한 나라의 숲은 늘어나는데 이런 나라들은 다 사라져요. 브라질, 콩고,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이런 숲들을 다 사라져요. 옛날에 뭐 고무 키웠던 곳, 코코아 농장에 있는 곳, 인도네시아 같은 곳은 우리나라가 대규모 플랜테이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나라들은 줄어들어요. 이 숲이 무엇에 쓰이고 있는가? 콩이 31%, 팜유 24%, 이거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먹는. 소고기가 10%, 목재가 8%, 코코아 6%, 커피가 5%, 이렇게 숲이 사용되고 있는데, 부유한 나라, 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먹거나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들은 숲이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참 모순적이죠. 아까 이 문제의 출발점이 뭐였냐면, 코코아 원자재의 국제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서 생긴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가나나 코트디부아르가 너무 헐값에 코코아 원재료가 팔리고 자기 나라는 수입을 얻지 못하고 모든 이익을 대부분 다 가공을 하는 선진국에서 가져가니까, 야, 코코아를 비싸게 사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초콜릿을 직접 만들자라고 하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진국의 반응은 뭐냐? 첫 장면에 있었던, 그래? 그러면 좋아. 코코아 인공배양해. 이게 지금까지 이 나라들의 옥토를
마음껏 쓰고 인권을 유린하고 숲을 파괴하고 농약을 엄청나게 뿌려주고 거기에 황무지를 남겨둔 사람들이, 그 기업들이 자기들이 윤리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가? 우린 소비자로서 여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초콜릿을 좀 대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죠. 약속. 아주 강제권은 없지만 좀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민과 난민에 관한 국제 규약도 이 컴팩트에 들어가요. 글로벌 컴팩트에. 그런데 이제 원어에 이게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대한 인간 권리와 기업에 관한 뭔가 제시되어야 하는 원칙들, 이런 것들이, 약속들,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초콜릿을 만드는 벨기에나 스위스의 기업들이 그 카카오가 자라는 농장에서 인권 유린이 없는지, 아동 착취가 없는지, 정당한 임금이 주어지는지, 혹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지, 혹은 지나친 농약이 뿌려져 토양에 오염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업들이 아니 이익에 반하니까 우린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어쩔 거냐 이거예요. 안 하면 어쩔 건데라고 나오면 강제력이 없는 규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강한 힘을 갖는 것은 소비자일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초콜릿의 이 달콤한 애는 우리 아이들의 가나에 있는,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아이들의 인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키고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은 결국은 정당한 가격에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의 제품을 먹고자 하는 소비자의 윤리운동이거나, 혹은 과도한 어떤 물질 문명을 조금 소박한 형태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겠죠. 자, 이게 초콜릿과 관련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횡포나 혹은 원산지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픔들이 외국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ESG라고 하는 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E는 environmental인가? 환경에 관한 약자고요. 요거는 사회적 책임이고, 요거는 기업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냐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세 가지를 현대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기업 구조가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ESG라고 하는 기조가 이윤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 APG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지분을 지난 1월 달이죠. 2020년 1월 달에 전량 매각했어요. 싹 다 팔아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석탄 발전소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이 연기금은 ESG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포스코의 자회사가 있어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 가스전이 있는데 4대 가스전 중에 하나인 슈에 가스전이라고 하는 회사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익금이 어디로 가는가? 미얀마 군부, 지금 미얀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국제사회가 규탄을 하고 있는데, 그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회사에 계속해서 이 운영권을 가지고 이익을 배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멈춰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운영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모 회사는 포스코고요.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이 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는가?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환경과 인권에 관한 문제에 기업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인류의 문명이 생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와 떨어져서 지속 가능한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고민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초콜릿을 그만 먹어야 되나? 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넓은 깊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너무 막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로 자꾸 주제가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다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작은, 칫솔은 어떡하지? 이런 작은 또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